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전입니다. 전. 아, 전이군요. 예. 벌써 전이 됐군요. 이번에 그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이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전 정책위 의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당직을 맡으십니까? 당원이죠. 아, 당원이 되셨군요. 당원. 강등 되셨군요. 강등. 저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서도 대변인 자리를 꿋꿋이 유지하고 기적인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얼굴에 벌써 강펀치를 날려주시는군요.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어떻습니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아이고야. 당에 충성하는 겁니다. 역시 그 얘기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그 얘기 옛날에 어떤 분이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믿을 수 없습니까? 지금 뭐 정치펀치 막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여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이요, 특검법 찬성을 밝혔는데 이탈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대변인께서? 김웅 의원은 뭐 개인적인 네. 의견을 얘기한 거고 거기에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린 게 아닌가? 희망 회로. 생각하는데요. 뇌피셜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찬성 의사를 네. 표명한 분이 3명이에요. 3명. 저는 여기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이게 지금 통과되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고 예. 하는데 두 자릿수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예.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은 전 물론 열어둬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당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래서 네. 뭐 17표가 이탈해 갖고 찬성될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네. 그 플러스 알파의 규모도 비교적 좀 작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혁신당 당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4명 아니었나요? 한 명 더 있다 하더라고요. 예. 4명인데 말은 안 하지만 그 무기명 투표를 활용해서 조용히 찬성표를 던질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요? 예. 다만 고민하는 분들은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레임덕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번에 낙천 내지는 낙선한 55명 중에 상당수는 지금 비어있는 공기업 사장 자리나 어디 임명직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들은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탈표가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을 출입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짐을 싸고 있는 민주당 낙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표를 환사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이탈표도 예상이 된다는데요.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도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참석 안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익명 투표를 이용해서 그렇죠. 반대의 그 당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던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이탈표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 또 안 나올 수도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이렇게 그게 뭐 그러니까 이 표결 전체 결과를 바꿀 정도의 큰 이탈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김웅 의원이 뭐 민주당.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그 결과를 바꿀 정도로 제가 크진 보기엔 않다 이거죠.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꽤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러면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 네. 중에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에는 입성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비명행사 당하신 분들. 다 특검법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사실은 예. 꽤 비명행사 많은 예. 의원들은 뭐랄까요? 뭐 미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위는 난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공천에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것도 당해보셔서 아실 거 일종의 아니에요. 이익 투표네요. 아까 그렇죠. 얘기하신 저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네. 그렇죠. 네. 민주당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계산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여야 모두 다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예. 알 수 없는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탈해 그렇죠. 갖고 누가 어떤 그렇죠. 표를 던졌는지 전혀 모르기 이게 때문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국회의장 후보 선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거의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역시 원내 선거는 어려워요. 국회의원 한번 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진짜 어려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원내 선거가 원내대표 네. 선거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예상하고 예. 많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종교 인구를 네. 다 더하면 5천만 훨씬 넘어서 뭐 한 7, 8천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독교, 불교 다 합치면 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도 다 계산하잖아요. 네. 이 사람 4표,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예. 내가 얻을 수 있는 득표가 뭐 60표, 70표 이렇게 모아놓으면 네. 후보들 다 모아놓으면 그 의원들 수보다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뭐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당원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만 투표하는 원내 선거에 당심을 또 반영하겠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원내 선거까지 당원 그 어떤 표심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냥 직접 선거로 결정하고 국가 정책도 모바일 투표로 그때그때 결정하자는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건데 물론 그거는 좀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만 네. 이게 대중선거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 의장 선거가 정말 잘못된 투표 결과다? 그런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예. 이건 조금 민주당 요새 분위기 보면 심상치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치에서 예.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뭐 나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든지 다 여론조사로 하면 돼요. 그러네요. 근데 특히 또 저는 이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회 전체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자리지 민주당만 대표하는 자리는 아닌데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당원의 의중도 만약에 민주당 당심 반영한다면 국민의힘도 108석 갖고 있으니까 대략 35% 정도는 그럼 국민의힘 당원의 당심도 반영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리로까지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거는 전혀 현실 가능성도 없고 무리한 얘기들을 이번에 그 당심 달래기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 민주당 내부 보면요. 심상치 않다 하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들이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뭔가 친문이 뭉치면서 이 당내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권력의 재편이 올까요? 사실은 이제 친문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형성됐던 구집권 세력이죠.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 진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PK 쪽의 선거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진해를 중심으로 뭉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심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아직까지는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못 갖췄죠. 지난번에 복권은 그렇죠. 되지 예.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올해 안으로 연말까지는 귀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뭐 복권이 물론 된다는 전제 하에 보궐이나 각종 선거에 출마 가능성도 열리고 새로운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치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숨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어떤 갈등 같은 게
국면이 바뀌면 또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기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낮다. 왜냐하면 지금 뭐 거의 이재명 그 당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됐고 아까 재보궐선거 같은데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 복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네. 두 번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 주겠습니까? 보궐선거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가 나의 잠재적 후보가 경쟁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임종석 후보 잘라낸 거 보셨잖아요. 전해철 후보 잘라낸 거 보셨잖아요. 박용진 예. 3번이나 잘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김경수 지사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언론이 예. 굉장히 좀 뭔가 흥미를 좀 높이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의 귀국 타이밍과 맞춰서 좀 이렇게 좀 붐업을 시켰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자꾸 그렇게 붐업을 시키다 보면 또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또 말은 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처리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정부가 45%를 제안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이 제안 내용이 또 진실 공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 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5%가 정부 아니다.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지금 정부 아니든 민주당 아니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사기다. 단적으로 사기입니다. 예. 왜요? 지금 보험료율을 그러니까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2028년부터는 40%로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이거를 13%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4%를 더 내고. 보험료로 내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느냐 45%로 하느냐 요 차이가 여야 간에 있는 건데 여당 안에 의하더라도 4% 더 내고 4%더 받는 것이고 민주당 안은 4%더 내고 5%더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산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구조적으로 고갈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자는 건데 네. 여당 아니든 야당 아니든 어차피 고갈됩니다. 지금 20대하고 30대는 그래요. 예. 보험료는 내고 나중에 연금 못 받아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다. 사기를 정말로 연금 개혁을 하려면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요. 사기를 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조에서는 정말 폰지 사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하자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했을 때요. 이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 글을 쓴 건지 아니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45%를 국민의힘이 제안했다라고 쓴 건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44%라고 말씀하셨는데 43%입니다.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뭐 중간에 한번 약간 말이 바뀌긴 그래서 했죠. 43%와 45% 2%포인트의 차이로 결렬이 됐었던 건데 이 2%포인트가 숫자 2%포인트라고 하니까 야 그거 1%포인트씩 양보해갖고 44%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 연간 수조 원의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5%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는 뭐 연금 개혁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거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전 정부 때 굉장히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연금 얘기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 평균적인 이율이 4.8% 됩니다. 5%가 안 돼요. 캐나다 연금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0%가 나와요. 이거를 올릴 방안을 논의해야지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건 어차피 고갈되는 방안이거든요. 제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또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또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정책 얘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노리고 얘기했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 영수회담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네. 이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법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와 그렇게 갈등 네. 구조를 인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자라고 하는 이중적인 전략의 어떤 그 전술이죠. 예. 우리 당과 정부가 좀 잘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대응해야 네. 되겠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존의 사법 리스크의 이미지를 털어내고 예.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과 1대1로 어떤 해결책을 방안하는 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네. 뭐 그거는 응할지 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아직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한 가지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어도 서울로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거 이게 중요해요. 지금 논의되는 연금 개혁 방안은 다 맹탕이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친한 세력과 친윤 세력의 갈등이 있는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안에 계시니까 진짜 친한 세력과 친윤 세력이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친한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이번에 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천에서 공천 받아서 당선된 분들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내가 정말 큰 빚을 져서 나는 친한 의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원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함께 일했던 장동혁 의원이나 뭐 김영동 비서실장, 뭐 김혜지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또 이번에 공천 받기도 했으니까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지금 당은 그래도 네. 친윤 의원 일색이죠. 그런데 당심은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네. 선거에 나온다면 실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 요인이 돼서 친한과 친윤의 갈등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일은 없다. 반윤과 친윤 이 중간 지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어야지 전 비대위원장이 포지셔닝을 해야지 예. 두 개 다 그러니까 친윤이나 반윤으로 간다는 그 전략적 선택은 조금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네. 독수를 날리고 있어요. 이 총선 패배한 애한테 우리가 두알일 수 있냐 막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갈려지는 겁니까? 이번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인 거는 맞습니다만 네. 역대 선거 중에 국힘 쪽의 최악의 선거 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예요. 그때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였고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한 친윤 언급되면서 갈등 구조로 가면 네. 이러다 진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진짜 당대표 되겠는데요. 되겠어요. 지금은 그런 갈등 구조라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포지셔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과 반윤의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친윤이라는 색채를 예를 입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행복.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네. 행복. 갑자기 친윤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권력과 완전히 맞서갖고 완전 친윤. 반윤의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적절한 전략적 행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에서 보면은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첨지할 예를 들어 필요가 있을 김건희 거라고 여사 특검법이 생각합니다. 올라왔다. 그럼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을 선택할까요? 글쎄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방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이게 부결이 당론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아니면 뭐 이탈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갖고 징계하겠다. 예. 뭐 무기명 투표라 색출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입장도
아니겠죠. 지금은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는 친윤하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펀치 많이 날려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